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데이업 반도체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상보가 되겠습니다. 이 기업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약속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상보 이 종목만큼은 끝까지 종목과 제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찾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왜 올라가는지, 왜 떨어지는지,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, 어떠한 위험 요인이 있는지까지 제가 다 챙겨서 안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데이업 안에서 편안하게 영상 보시면서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. 사실 우리 주변의 주식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. 뭐 주변에 TV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혹은 신문을 보거나 또 주변 사람들한테 듣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 가운데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극히 일부분이죠. 이제는 그렇게 힘들게 정보 속에서 고생하지 말고 저와 함께 데이업 안에서 편안하게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. 상보 시작하겠습니다. 상보는 여러분들 뭐 흑연, 그래핀 관련주로도 많이 유명해요. 테마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아실 거고, 이제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낯설 수 있는 종목인데, 근데 이렇게 테마주가 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흑자를 계속 내고 있기는 합니다. 흑자를 내고 있는데,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감소될 우려는 있지만, 흑자 속에서 신소재를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다. 이런 기업으로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돈을 벌고 있고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자세히 첫 시간이니만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보의 매출 현황을 보면은 윈도우 필름, 보호 필름 같은 이런 필름 매출이 대부분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LCD 백라이트 유닛에 활용되는 광학 필름, 뭐 프리즘 시트, 복합 시트에 활용되는 그 필름도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. 뭐 LCD 관련 매출이 근데 사실 좀 약해지고 있어요. 이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, 왜냐하면은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LCD 사용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거든요. 지금 뭐 TV 같은 경우에는 OLED 전환이 오히려 가격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워지기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태블릿 같은 경우도 OLED 침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IT OLED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부분 OLED 전환이 계속해서 가시화될 텐데, 그렇게 된다면 이 LCD 백라이트 유닛이 여기선 필요가 없게 됩니다. 즉 이 부분 매출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라고 먼저 보시면 되고요. 이거는 LCD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필요했던 건데, OLED는 스스로 빛을 내서 이게 필요가 없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 윈도우 필름, 보호 필름에서 구체적으로 실적 계속 늘려가야 하는데요. 다행히 이 부분 실적은 어느 정도 안정을 좀 띠고 있습니다. 자동차용 보호 필름이나 건축용 필름, 그리고 전장 램프 쪽으로도 실적이 회복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전장용에서도 LCD 관련 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 사용된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일정 부분 실적은 유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신소재 쪽을 계속해서 이제 노리고 있는데요. 뭐 베리어 필름 같은 경우도 있고,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요 윈도우 필름, 보호 필름, 광학 필름 매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방 산업과 함께 이 부분 매출이 얼마나 유지될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라인업 확대를 통해서 LCD 관련 매출을 좀 늘려보려고 했는데요. 문제는 사실 이게 슬프게도 뭐 LCD가 계속 사용이 되면은 뭐 매출을 늘려볼 수 있겠지만, OLED 전환 과정 속에서 이 부분도 한계의 조각이 좀 있다라는 점 볼 수 있고, 그래도 차량용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은 계속 매출을 늘려갈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상보 같은 경우에는 LG 쪽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뭐 LG 디스플레이나 LG 전자, LG 이노텍 등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, LG는 일종의 사업 방향성을 스마트폰을 접고 이제 차량용, 전장용으로 옮겨갔잖아요. 그래서 관련해서 전장 수주가 계속해서 좀 늘어난다면 관련된 차량용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 필름 매출은 일정 부분 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만큼의 이제 모바일과 스마트폰과 태블릿 매출 감소를 막아줄지, 그 부분을 캐시카우에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신기술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, 이 부분이 아직 가시화된 매출은 안 나오고 있지만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FCCL, 연성 동박 적층판이라는 거는 이제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5G, 6G에 사용되는 필름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FPCB에도 이 부분이 사용된다고도 하고 있습니다.
이제 기판, 휘어지는 플렉서블 기판이죠. 여기에서도 이 보호 필름을 써가지고 앞에 전장에 좀 이렇게 자율주행이나 투명 디스플레이에 적용한다고 하는데, 사실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좀 없어요. 그리고 베리어 필름 같은 경우도 이제 특히 QLED 쪽으로 많이 기대를 했는데, 이쪽도 전방 QLED TV 수요가 크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. 뭐 OLED TV도 한계가 있고 QLED도 마찬가지. 아직까지도 TV 같은 경우에는 LCD 판매량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뭐 태양광, 그리고 전자가격 표시 라벨 ESL이라고 하는데,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, 사실 아직까지도 다 구체화되진 않고 있어요. 그리고 이 베리어 필름에 이제 그래핀 소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도 특허는 2015년에 따서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슈들 나올 때마다 테마주로 한 번씩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, 그래핀 관련해서는 그래서 흑연이 이슈가 될 때마다 또 한 번씩 움직인다. 그래핀은 이제 소위 꿈의 신소재라고 하거든요. 흑연에서 이제 분리해낸 부분인데, 뭐 가볍고 탄성도 좋고 전도율도 좋고, 그러니까 뭐든 다 좋은데 막상 상용화된 제품은 아직까지 크게 없는, 하지만 실제 존재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초전도체랑은 다르지만 그래도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는 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매출을 땡겨올 수 있느냐가 상보에게 좀 시간을 두고 보는 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CD 관련 매출은 우하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꾸준히 실적이 감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비용 관리를 하면서 영업이익단에서도 흑자를 만들어내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영업의 수익에서도 이제 금융수익 등 활용하면서 단기 순이익은 계속 적자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.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이 있는 상태에서 미래를 보고 있는 건데,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비싸죠. 뭐 시총이 1000억이라고 하면은 사실 거의 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수준. 지금 보시면은 한 20배 정도 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를 정당화해줄 미래의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럼에도 흑자가 지속된다면은 한 번씩 주가는 요동칠 수 있는 바탕이 되겠습니다. 이 흑자 지속이 참 테마주의 기본 요건이 됐어요, 최근엔. 그리고 LCD 관련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스마트폰과 태블릿 감소 속에서도 이제 차량용으로 관련해가지고 영향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지, 이를 통해가지고 이 흑자가 이루어지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신소재 성과를 기다려 볼 수 있는 상보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상보 같은 경우 좀 비싸지 않게 산다면 한 번씩 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, 추가적으로 기술 연구 상용화 관련 이슈가 나오면은 제가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데이업에서는 이런 반도체,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 말고도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에 대해서 각각의 담당 멘토가 모두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영상들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영상들도 꼭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수익 보는데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